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했는데 무슨 작업을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만드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만드는 걸 샘플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작업 차지만 한번 해보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영양 노출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양이 필요해? 그냥 무작위로 막 노출을 해요. 여러 가지 막 최대한 많이 끌어 모아서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핵심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는데 싶으신 거는 그냥 버리고, 남아있는 것들 선별을 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영양들 중에서 카테고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영양 중에 병청이라던가,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거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의사소통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카테고리, 한 카테고리당 하나씩의 영양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양명도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들이 뭐가 있을지를 쭉 보신 다음에 가장 적합한 영양명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옳고 그른 거는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도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토의를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영양명을 만드신 다음에 이 영양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것인지 정의를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보통 영양명 정의는 한 2줄 정도 나옵니다. 보통 한 2줄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 영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관찰해야 되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게 행동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드셔야 영양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영양 필요한 것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영양명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토론을 해봤더니, 일단 토론을 조별로 해보셨더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런 게 필요해 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거 말고도 한 20개가 더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비슷한 거를 모아봤더니 한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이제 모이신 겁니다. 자, 꾸준히 자신이 맡은 바를 다 해야 돼. 우리 회사 모든 구성원들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해. 모든 업무에서.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면서 업무에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해.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또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해. 그리고 맡은 일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해.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보신 거예요. 카테고리로. 그럼 이제 뭘 만드셔야 돼요? 이걸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 영양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영양명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생각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책임감. 다른 애가 있으신 분들 주셔도 됩니다. 솔선수범. 그렇죠. 솔선수범. 또 뭐가 있을까요? 성실함. 그렇죠. 또 뭐 있으세요? 업무수행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영양명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나오신 것 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정답은 없어요.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요.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솔선수범 너무 좋은데요. 소속수범도 될 수 있고요. 임무한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영양이죠. 그럼 이렇게 이걸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영양분들을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단어로 만드시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에 더 가까운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정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쉽게 성실함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함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실함에 대해서 영양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양 정의를 내리실 때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앞에 거를 참고하셔서 영양 정의를 만드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좀 그래요. 뭐냐면 맡은 바 꾸준히 자신이 맡은 바를 다하며 시간을 엄수하여 업무에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며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라.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영양 정의는 이런 것들을 좀 축약해서 한 2가지 문장으로 핵심적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우리 꾸준히 노력하는 게 성실하는 것 같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끝까지 해내는 게 우리는 책임감이 아니라 성실함이라고
것들이 정의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목표 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이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성실함을 꾸준히 노력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게 성실한 건가요? 아, 성실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하네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나는 성실하지 않는 인간이라서 운동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팀원이 팀장님 죄송한데 저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돼서요. 오늘 야근 안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성실한 건가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거는 그냥 꾸준히 한다고만 해서 성실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책임감 있게 해야 성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좀 넣어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는 그냥 뭐 건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요즘 운동하는 게 유행이래. 그래서 운동할래. 이런 꾸준히 해요. 그럼 이것도 진짜 성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약간 모호하죠. 그래서 뭔가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붙여본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다. 근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얘가 끝까지 하기는 했는데 매번 실패를 해요. 야, 넌 성실하긴 해. 애는 착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실한 걸 만점을 줄 수 있다면 뭐까지 있어야 될까요? 결과까지 있으면 훨씬 좋겠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끝까지 해내고, 그 다음에 남들 볼 때만 열심히 해요. 그것도 성실한 건 아니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게 성실함이 아닐까라고 지금 역량 정의를 발전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좀 쉽게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이게 왜 조직에서 필요한지, 조직에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건지를 생각을 하셔서 문장을 만드시면 이렇게 풀 문장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하나 연습 더 해볼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셔야겠죠.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했었던, 그러니까 최초 영양령을 만들 때 쓰셨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죠. 꾸준히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 시간을 엄수하고 업무에 임하며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은 안 된다. 기억나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문장화시킨 거예요. 근데 보통 행동 지표는 4개 이상을 만듭니다. 2개 정도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 좀 적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행동 지표를 만드는 회사를 가보면 이렇게 하세요. 꾸준히 자신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하나. 이렇게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다양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보통 성실하게 일한다라는 친구들이 보여주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성실하게 일한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임무에 수행하기 전에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단계별로 실행을 하는 것도 성실함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같으세요? 던져주세요. 소통 능력, 맞습니다. 소통 능력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될 수 있고요. 던져주세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의사소통 이런 거 제일 많이 해요. 커뮤니케이션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갈등 관리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대인관계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건 우리는 협업 능력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어차피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목적이라서 가장 우리의 의도에 맞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역량명을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역량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역량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역량 정의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역량 정의. 아까 말을 참 잘해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말을 똑바로 짚고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업무적으로 해석을 좀 하셔야겠죠. 예시입니다. 예시. 어떤 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능력이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니야,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갈등 쪽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맞추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회사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정의를 다르게 내리시는, 다르게 역량명으로 만드시는 회사도 있어요. 뭐로 만들 것 같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객관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로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래도 뭐가 들어가냐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갈등 관리로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간혹 설득으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설득력.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역량 정의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셔야 돼요? 기억나시죠? 행동 지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아까 뭐 그런 거죠. 경청을 잘하고 상대방 말을 잘 이해하거나 이런 게 이제 행동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할 때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울여야 되는 게 뭘 것 같으신지 거수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역량명이다. 역량 정의다. 정의도 있으시네요. 행동지표다. 네, 행동지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행동지표가 너무 중요하니까 역량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역량 정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역량 정의에 따라 행동지표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행동지표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행동지표에 따라서 나중에 이걸 평가도 하고 관찰을 하고 평가 관찰하기 위한 과제를 만들고 저희 이런 거 과제 만들 때 막 휴대폰 밖에다가 놓고 막 우리들이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검증 맨 마지막에 있는 2차 검증 최종 개발 완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쓰시다 보면은 수정을 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차 검증은 만든 사람이 아니라 보통은 내부 직원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혹은 쓰다가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또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한 요 정도까지 간단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회사가 오늘 이 워크숍을 하는 그런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 설계된 역량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 들으셨죠? 교재에 있어요. 교재 뒤쪽에 보시면 21조 21페이지부터 그거랑 똑같이 생긴 표들이 전부 다 우리 회사의 기존 역량 모델이에요. 지금은 보지 말고 이쁘다만 확인하시고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이쁘다 이것만 보고 오시면 돼요. 이쁘다 이것만 보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를 교재에 넣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만들어져 있는 역량에서 또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쓸 수 있는 건 우리 회사의 공통 역량의 가능성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구조적으로 공통 역량, 직무 역량을 나눠서 설계하는 것이 또 오늘 교육의 목적이기도 해요. 오늘 워크숍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발 범위는요. 역량의 단계가 다양합니다. 사용하는 신입과정에게 그 신입사원에
리더십 역량이 있어요. 리더십 역량. 그래서 리더십 역량을 신입사원에게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 역량과 신입사원의 역량을 구분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기존 역량을 보면 리더십 역량에 가까운 행동 지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더십 역량으로 별도로 뺄 거고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역량은 오로지 채용을 위한 겁니다. 그럼 누구 대상인 거예요? 누구에게 발견해야 되는 역량인 거예요? 신입사원입니다. 맞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역량까지만 우리의 개발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토대로 나중에 리더십 역량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량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설계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채용과 관련된 역량만 만들 겁니다. 자, 역량은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 도출하고 역량력 만들고 그 다음에 투표해가지고 타당도 검증하고 행동투표까지 만드는 거는 방금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오전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마 식사하고 오셔서 한 한두 시간 정도는 공통 역량을 만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통 역량 지금부터 만드는 실습을 좀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 아무래도 다 그래도 직책자분들이시니까 더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구성원들의 공통 역량이 뭔지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될까요? 응? 네? 뭔가 이렇게 찔하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앞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얘기하려고 그러시나 이러고 막 돌아오게 될 수 있어요. 뭐부터 확인하셔야 될까요? 조직이니까 우리 회사부터 확인을 하셔야죠. 회사의 전략, 목표,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공통 역량에서는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우리 전사의 공통 역량을 위해서 일단은 우리 산업환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죠. 환경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 미션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질 신념, 이념이라고 하잖아요.